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파종 후에 발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정식 후에 뿌리를 잘 뻗지 못할 때, 특히 흰 뿌리가 없고 뿌리가 갈변되었다면, 그리고 특별한 병도 아니고 물도 공급하는데 잎이 말리거나 시든다면, 그러면서 고사한다면, 아니면 특별한 병증은 없는데 생육이 매우 느리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염류집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염류집적 피해는 염해지나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노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설 재배 포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시설 재배 면적의 55%가 염류집적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토양에 이끼가 많이 끼거나 특히 하얗게 염이 올라온다면 염류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 영양제, 농약도 소용이 없으며 각종 병해충 발생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농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염류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염류가 염분, 소금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염류는 소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석음은 염류에 속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양성분으로 알고 있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러한 성분들도 토양에서는 염류로 존재합니다. 즉 토양의 여러 가지 염들이 토양이 너무 많은 경우 이를 염류가 집적되었다고 하며 이는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토양 분석 처방서에서는 이를 전기전도도 즉 이씨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양에 염류가 너무 많다는 것은 토양이 보유할 수 있는 성분의 능력보다 너무 많은 성분이 토양에 존재할 경우 즉 밥그릇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담을 밥이 너무 많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류가 집적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토양에 염류가 많이 쌓이면 유용 미생물의 활성이 저해되어 비료 성분 유용화가 지연되며 토양의 잎단해가 깨지면서 물리성이 악화되고 물빠짐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토양 속 양수분의 흡수가 저하되고 심한 경우에는 식물체의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니 우리는 비료를 더 투입하거나 물을 더 주거나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생육이 더욱 불량해지고 그로 인하여 각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영양제나 농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농비는 증가하지만 결국 수확물의 수량과 품질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염류가 높은 토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정식이나 파종 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깊이가리와 생볏짚 등 부숙이 되지 않은 거친 유기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깊이가리를 통해서 집적된 염류를 분산시키고 가스 발생 피해 우려가 있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미리 생볏짚 등을 투입하면 집적되어 있는 염류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염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객토 방법입니다. 염류가 집적된 표층을 걷어내고 새로운 토양을 채우는 방식인데 이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흙을 걷어야 하고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재배지에서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수를 통한 제한법은 효과가 우수하지만 토양 속의 유용 성분들도 전부 유실시키고 토양을 다져지게 만들어 물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며 물빠짐이 좋지 않은 토질에서는 생각보다 효과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퇴비 및 비료 시비 방법 등 농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 3년 안에 또다시 금방 같은 염류집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흑비작물 재배인데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등을 작기 사이에 재배하는 것인데요. 염류도 낮추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면서 뿌리가 깊게 뻗기 때문에 토양의 물리적 개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기 형태에 따라 시간적 제약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육 중 염류가 높은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생육 중 토양에 집적된 염류를 한 번에 쑥 하고 제거하는 방법도 없고 제거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육 중에도 관수를 하면서 근권 밖으로 일시적으로 염류를 씻어내는데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풀빅산이나 휴믹산 같은 부식산을 관주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자재는 굉장히 양이온 치한 용량이 높기 때문에 적은 양을 관주해도 토양이 보유할 수 있는 성분의 양을 늘려주는, 즉 토양의 밥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재의 사용은
일시적인 효과로 다시 염류가 재집적되고 염류가 심한 곳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DTPA 같은 킬레이트 젤을 관주하여 토양 속 염류의 정기적 성질을 없애 식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염류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용이 꽤 나가고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염류가 높을 때 관수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육중 염류가 높은 경우 포층으로 갑자기 염류가 집적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생육중이라도 관수를 하여 염류를 근권 밖으로 씻어내는데요. 이때 더 이상의 비료 투입을 하지 않고 맹물로 씻어내려고 맹물만 관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맹물만 관수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토양 입자를 단립화시키고 다져지게 만들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류 집적 상황에서도 부족한 성분은 존재합니다. 염류가 높더라도 맹물만을 관수하는 것보다는 질소, 인산, 칼륨 및 각종 미량 요소가 보강된 관주 비료를 소량씩 함께 관주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론 염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한다고 해서 생육이 월등히 더 좋아지진 않겠지만 무엇보다 염류 집적이 높은 상태에서는 꼭 맹물 관수를 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류 발생 시 조치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조치들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염류 집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원인을 알아야겠죠. 먼저 퇴비의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시설로 전향을 하고 노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시설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퇴비 살포량도 마찬가지인데요. 퇴비는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개량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양의 성분들, 즉 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작기마다 이러한 퇴비를 공급하면 노지와 달리 시설 재배 토양에서는 염류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꼭 실시하고 염류가 높다면 퇴비 대신 다른 대체 유기물을 살포하고 제올라이트나 벤토나이트처럼 토양의 양이온 치한 용량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량제 아니면 부식산 등을 토양 계량제로 퇴비 대신 살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비료의 과용 시비입니다. 토양 분석에 의해 적당한 시비가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혹은 경험적인 시비에만 의존하다 보면 염류가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생육이 좋지 않아지면 비료 시비량을 늘리게 되면서 결국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지 토양은 더욱 토양 검정이 중요합니다. 비료를 통한 염류 집적의 큰 원인은 질산태 질소와 염소입니다. 특히 질산태 질소는 토양에 살포되는 모든 질소는 결국 질산태 질소로 변하면서 토양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는 과용을 피하고 소량으로 분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의 질산태 질소 증가를 억제시키는 엔텍을 밑거름으로 사용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거름이나 관주 비료를 사용할 때는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 등으로 만들어진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염류 집적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관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주 비료를 너무 많이 살포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공급하기보다는 관주 횟수에 따라 소량씩 분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료를 강하게 주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비료량을 늘려서 많이 주시는데요. 이는 토양을 금방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농가에서 관주 비료를 7일에 한 번씩 3kg씩 준다고 가정해 봅니다. 물론 관수 횟수가 주 1회라면 한 번에 3kg을 줘야겠지만 관수 횟수가 2에서 3회라면 관주 비료도 관수 횟수에 맞춰서 한 번에 3kg가 아니고 1에서 1.5kg으로 나눠서 살포합니다. 이렇게 살포하면 중간중간 맹물 관수도 없어 중간 양분 유실도 없고 토양의 입단화 유지에도 더 좋으며 무엇보다 염류 집적 예방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염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대처 방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염류 집적으로 한번 망가진 토양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과 시간, 비용이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평소 토양의 개량을 제대로 하여 양분 보유력을 늘리고 물 빠짐을 좋게 관리하면서 염류가 집적되지 않게 관리하고 과다한 비료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